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앤커입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라고 하고요. 네. 사실 머니투데이 그 본 방송에서 네네. 자주 뵀었죠.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뵙고 있고, 네. 근데 이렇게 또 특별히 롱앵커 채널에 지금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아, 제가 영광입니다. 네, 기뻐요. 그 전에 사실 저도 계속 모시고 싶었었거든요, 대표님. 네. 특히 중국 쪽으로 저희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정말 말씀도 재밌게 해주시고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채널이 그렇게 막 영향력이 막강한 채널이 아니어서 아니요, 저보다 커요. 이게 모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번에 또 책도 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은 당연하고 네. 중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네. 이렇게 한번 컨택을 했는데 네.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그 생방으로 그 머니투데이 방송할 때 네. 그냥 이렇게 대본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 네. 도전적인 질문들을 팍팍 던지세요. 누가요? 앵커님이. 제가? 네. 네네.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 네. 전에 왜 요즘에 그렇게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그 얘기를 많이 할까? 네. 특히 그 이번에 새로 출간하신 책 제목 네. 자체가 네.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제가 여기 딱 띄워드리죠. 네.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이에요. 네. 왜 지금 우리가 왜냐면 국내 증시 그렇게 동학개미들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해서 해외 주식까지 해야 되나? 라고 아직도 갸우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네. 미국,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건 그렇죠. 네,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 음.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열심히 번 그 네. 소중한 현금이잖아요. 네네네. 진짜 금쪽 같은 현금, 내가 피와 땀이 다 들어가해서 모아놓은 그 소중한 현금을 네. 그러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네.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엄청 작아요. 그렇죠. 네, 가장 큰 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네네. 두 번째로 큰 거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네. 요즘 누가 유럽 경제에 이렇게 큰 관심 안 가져요. 맞습니다. 혁신의 중심지 미국, 그리고 규모로 스케일로 그리고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이 두 개를 바라봐야 세계의 흐름도 보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 학습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한국의 시장이 보여요. 네. 네. 쿠팡을 보려면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네. 핀뚜어또, 징동상청을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쿠팡이 더 자세히 보이고 아하. 네이버의 커머스가 어떻게 진화할지가 보이는 거죠. 네. 듣다 보니까 되게 외국인 수급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금융시장 자체가 신흥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이머징 마켓 중에 네. 그냥 나름 괜찮은 국가가 그렇지. 한국인 거지. 네네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월가의 헤지펀드 입장에서 네.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은 한국이 1순위가 되긴 어렵죠. 네. 1순위는 미국의 우량주, 미국의 성장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에서 가장 비중 높게 가는 건 아무래도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데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음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양털 깎으러 들어간다. 미리 가서 이게 잘 배불려 놓고 한 번에 치려고 한다. 그래서 양털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네네네. 일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네요.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막대한 자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계에 큰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네. 동조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만 좀만 넓히면 구글이 번역도 해주고 검색도 해주고 다 해줘요. 착한 맞아요. 구글이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네. 난 영어를 못해, 난 중국어를 못해. 이거는 핑계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요. 맞습니다. 0.1초 만에 바로 거의 90% 정확한 번역이 딱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월가의 헤지펀드 못지않게
잘 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얘기를 지적을 잘 해주신 게 요즘에는 진짜 번역 기능도 너무 네. 잘 돼 있고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새벽 방송할 때 해외 네. 주식, 해외 시장 주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보면 여러분 저도 그냥 딱 고만고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냥 취준생 때 토익 900에 네. 어학연수 한 7개월 갔다 온 게 네. 다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쫄아 있었는데 네.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너무 잘 돼요. 그냥 네. CNBC 홈페이지를 가도 거기서 번역기를 브라우저에서 돌려주니까 네. 그리고 그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구글이 미국에서 어설펐죠. 한국어 네. 번역이 어설퍼서 네. 일본어로 한번 번역을 한 다음에 네. 한국어로 하면 좀 정확도가 높았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놀라워요. 진짜 네. 정확히 잘 돼 있거든요. 그 딥러닝의 결과물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 그리고 네. 진짜 대세가 되는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 라는 취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추가하고 싶은 포인트는 한국의 이제 속칭 대기업 보면은 재벌 총수 집안의 어떤 가문의 어떤 인터레스트, 네. 이 이해관계가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불공평한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련해 줄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그렇죠. 안 좋은 특징 안 좋은 중에 특징. 근데 그게 언론에서나 이렇게 여론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못갈 광고도 있고 예. 그런 거 있으니까 이거 할 괜찮나요? 수가 없어. 그런데 미국이나 사실 심지어 중국 기업도 네. 민영 기업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네. 그러면 내부 통제가 엄청 꼼꼼합니다. 깐깐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공매도 세력들이 진짜 늑대의 눈으로 맞아요. 이렇게 감시를 하거든요. 네. 자정작용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페어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 어디냐? 미국 거래소다. 그 다음은 홍콩 거래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돈이 넘쳐납니다. 바이든 네. 행정부가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추산도 하기 힘든 정도의 액수의 인프라 네. 투자와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 뭐 1.6이니 7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아마존의 10년, 20년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든 낮추든 간에 아마존의 주가랑 그거랑 큰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10년 네. 딱 바라보면 아마존의 주가에서 느껴지는 건 딱 한 가지죠. 우리의 소비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인류의 변화가 거기에 묻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의 습관을 기술을 동원해서 비가역적으로 진짜 불가피하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기업은 거시경제 뭐 연준이 뭐라 하든 뭐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네. 저는 반대예요. 거기는 약간 상관없이 가잖아요. 소비자의 습관은 불가피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투자는 어딜 바라봐야 되냐? 소비자의 습관을 바라보면 되는데 미국의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냐? 세계의 트렌드를 리딩하는 엄청난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실리콘밸리의 소비자의 그 변화 양상은 2년, 3년 이 시간에 이제 갭을 두고 아시아로 전파되고 그 우버가 있으니까滴滴 출신이 있고 네. 시간차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미국을 투자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의 혁신가들은 계속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네. 그럼 미국 혁신가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기술 혁신은 미국의 본질이다. 그래서 청문회 가서 얘기하더라도 야, 너 애플, 구글 반독점 아니야? 페이스북 너 독점 아니야? 라고 하면은 빠져나가는 논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거냐. 그래. 그렇지. 그러면 항상 논거가 뭐냐면 우린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경쟁자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독점은 아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전통적인 딴 업종인데 사실은 그 분야에서 독점이 맞아요. 맞긴 하죠. 근데 네. 논리가 피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혁신, 변화 그리고 미래를 창조하는 거 이거는 선한 거지, 바람직한 거지. 아메리카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 카우보이 정신으로 네.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서 카우보이 정신을 덧대가지고 세계 인류의 삶의 습관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변화는 금리 변화, 거시경제 변화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2년, 3년의 어떤 긴 프레임을 가지고 소비 습관의 변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네. IMF에서 발표한 게 6%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IMF가 되게 보수적인 집단인데 맞아요. 6% 성장이면 정말 놀라운 미국의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의 소비에 연관돼 있으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다루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우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스타벅스도 핀테크에 엄청나게 중요한 회사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실적이 좋아진 다음에 투자하면요 늦어요. 실적이 좋아질 걸 전망하고 불안한 가운데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은 베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결국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산다. 예, 꿈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년 후 꿈을 바라보는 건 좀 너무 멀고요. 한 6개월 후, 12개월 후, 24개월 후 우리의 습관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만한 그런 기업들, 그러면서 실적도 나오고 또 이제 V자 경제 반등의 수혜를 볼 기업들을 좀 이렇게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보시면 미국 기업들 잘 선별해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0년 후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1년 후, 2년 후에 아마존 쓰던 사람이 아마존을 안 쓰게 될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력도를 느낄 수가 있을 뿐더러 생각해보면 아마존은 항상 비쌌어요. 네. 근데 계속 오르잖아요. 제일 비쌀 때 사도 더 비싸져요. 오르니까.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근간을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네. 과거에 쉐브론, 엑슨모빌 이런 석유 시추하는 회사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데이터를 시추하는 회사.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를 시추하는 회사인데 심지어 석유 시추하는 회사보다 한 10배는 경제성이 좋아요. 비용도 덜 들고. 사실은 사람들이 비용이 내요. 나는 데이터를 맞지. 시추하는데 사람들이 아마존 프라임 돈을 낸다니까요. 그렇지. 낸다니까. 네. 돈을 상납을 하면서 데이터도 상납을 하는 이런 좋은 비즈니스 어디 있어요? 맞아요. 데이터가 쏙쏙 나와요. 데이터의 근간은 어디예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계속 데이터 올라가죠. 네. 우리의 습관 데이터, 우리의 선호 데이터,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아마존이고 쿠팡이고 네이버고 네. 알리바바고 텐센트고 페이스북인 거예요. 페이스북, 트위터는 우리들의 정치 성향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조작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네. 이제 당국에서 막을 정도니까. 트럼프 재선할 당시에 그 선거 과정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그런 역할을 했죠. 이미.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적 흐름 변화를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 진짜 500년의 역사, 향후에 100년, 200년 후 역사가들이 이 시점을 바라보면 데이터 플랫폼은 중세시대 영주 못지않은 엄청난 권력을 지닌 하나의 파워다.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근데 실제 그래요. 페이스북이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그렇긴 하죠. 맞아요. 지금 구글, 유튜브 네. 세상의 모든 컨텐츠 다 빨아먹죠? 지금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잖아요. 저도 유튜버고요. 네. 네. 그러면서 말이죠. 구글이 주식이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 구글 주식은 계속 갈 거예요. 맞아요. 1등은 더 가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시추하는 건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플랫폼은 더 단단해지죠. 단단해지면 여러 가지요. 데이터 모이면 AI가 발달할 수 있죠. 그렇죠. 딥러닝 해서 유튜브 알고리즘 놀랍죠? 진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좋아할 걸 어떻게 뭐 희한한 걸 나한테 추천해준 은근히 보고 있잖아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 그래서 되게 네. 많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날 이곳으로 인도했다. 뭐 이런 거. 기적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러면 유튜브에 필적할 만한 넘버 2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각 영역별로 카테고리 킹은 끝인 거예요. 2등은 없어요. 이유는 왜일까?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카톡해? 나 카톡 하는데 저쪽에 세 번째 친구가 나는 좀 요즘 스타일리시한 거 좋아해서 카톡이 아니라 카톡 경쟁자를 쓰고 있어.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너 혼자 놀아. 혼자 쓰고 있어. 너 우리랑 연락 못 하겠다 되는 거지. 서비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킹, 한 분야에 세부 그 분야에서의 그 카테고리에서 1등 하면요. 걔는 경제적 가치의 거의 80-90%를 다 먹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죠. 맞아요. 이거는. 패스트 팔로워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승자 독식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만 생각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이해는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투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네. 때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을 사게 된다면 네. 어떤 걸 사야 되는 것인가